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우울증에 빠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펫로스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함께 소통과 공감으로 치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달성군이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과 보육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조례가 대구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에는 박정희 동상 2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연내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건립을 극렬히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가 대구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우선 동대구역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바꾸고 3m 높이의 동상을 세울 계획입니다. 대구 대표 도서관 내 공원에는 6m 높이의 동상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크기가 5m인 곳과 비교했을 때 대표 도서관 내 동상은 1m가 더 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정희 광장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대구 시민 70% 찬성과 97% 압도적인 시의원의 찬성으로 출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대구 시민과 함께 반긴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우선 통과된 조례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업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대구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에서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빠르면 올해 안에 동상 설계부터 설치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극렬히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조례 제정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달. 대구시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해 대구 청년 인구 약 8,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청년 고용률과 임금 수준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았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주거 비용이 높다 보니 대구 청년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나 자가 점유 비율은 수도권보다 높았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 청년과 수도권 청년 삶의 질을 비교해보니 대구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지난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약 8,000명에 이릅니다. 지난 연말 기준 대구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는 대구시 전체 인구의 24.6%인 58만 5천 명이고 남성이 53%, 여성이 47%입니다. 수도권으로 유출된 대구 청년은 지난해 7,858명이고 중부권에 1,378명이 유출됐는데 순유출 사유는 직업 7,383명, 교육 2,393명, 주택 105명 순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64.5%로 수도권 70.5%보다 6%포인트 낮고 임금 수준도 월 300만 원 이상이 34.4%로 수도권 47.5%보다 13.1%포인트 낮은 반면 300만 원 미만 비율은 65.6%로 수도권보다 13.1%포인트 높아 임금 격차가 큽니다.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상용 근로자 비중이 68.9%로 수도권보다 낮은 반면 임시 일용 근로자 비율은 19%로 수도권보다 높으며
일자리 만족도와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모두 수도권보다 낮습니다. 반면 대구 청년의 평균 부채는 670만 원으로 수도권 1,402만 원의 절반 수준인데 금융자산은 대구 1,173만 원으로 수도권 1,538만 원보다 365만 원 적습니다. 또 수도권의 주거난이 상대적으로 심해 대구 청년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61.7%, 자가 점유 비율도 60.2%로 수도권보다 7%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 비율은 69.5%로 수도권 74.1%보다 낮지만 자녀 출산 의향은 62.7%로 수도권 60.7%보다 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73.4%로 수도권보다 소폭 높았고 사회적 고립도는 23.1%로 수도권 25.8%보다 2.7%포인트 낮지만 주관적 만족도는 40%로 수도권 44.1%보다 낮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 달성군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아 공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을 이뤄냈고 지난해 연말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교육부가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통합 외에도 실질적인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진해서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단초가 되어서 유보 통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북구와 대구 달성군 그리고 대구과학대와 협약을 맺고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아에게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지역 주도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협약의 본질입니다. 협약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거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해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 북구와 대구 달성군은 유관기관과 단체 등 지역 내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 특색 사업과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과학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출산율도 또 효과가 또 결과물이 좋았고 앞으로도 대구시 교육청과 달성군청 그리고 북구청이 정말 대구에 선도하는 그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선도 도시가 되길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번 협약은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본격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초저출생이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근 경북도 내 고등학교 두 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 사례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내린 퇴학 조치에 교육청이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내 몰카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지난해 제정됐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구미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로 했지만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퇴학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이 보인 안일한 대응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내에서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하고 학생을 계속 등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이 일상적으로 수업 듣고 학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피해 교사에게 병가를 내고 들어가는 게 어떠냐. 오히려 피해 교사에게 분리 조치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달 16일에는 도내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이 수업 중이던 여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교사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최근 한 달 사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사건을 도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예산 수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8%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가해자의 처벌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은 교육 현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 그 상시 점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전 예방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학교 10곳 중 7곳은 여전히 몰카 탐지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가족처럼 함께 지내던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펜로스 증후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펜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고 치유하려면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데요.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반려인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치유 과정을 통해 슬픔을 극복해가는 모임이 있어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남구 대명동에 살고 있는 여하영 씨. 3년 전 우연히 만나 밥을 주던 길고양이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지만 최근 안타까운 죽음으로 떠나보낸 후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펜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겁니다. 무섭기도 했어요. 죽음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약간 조금 와닿았었고, 그냥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좀 그렇거든요. 일상생활을 지내는데 그 친구 생각이 또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펜로스 증후군은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이나 정신적 장애를 겪는 현상인데 이효리, 유해진, 배다혜 등 유명 연예인들도 반려동물 상실 후 우울증 등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증상은 우울증, 식욕 상실에 의한 체중 감소,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며 인간과 개, 고양이의 관계 심리학 저자 세르주 치코티, 니콜라 게갱은 남자들은 친구를 잃었을 때, 여자들은 자녀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지난 2012년 부산에서는 반려견의 죽음을 슬퍼하던 30대 여성이 상실감을 못 이기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실감과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구청년센터는 펜로스 증후군으로 동병상련의 고통을 받고 있는 반려인들이 서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슬픔을 치유해가는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펜로스 증후군 치유와 극복 사례를 모은 책자도 펴낼 계획입니다. 자기 탓을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좀 잃고 나서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내가 그때 병원을 갔더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 동료나 이웃들이 펜로스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유별난 사람이라고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펫로스 증후군은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추장으로 버무려진 빨간 떡볶이부터 하얀 소스로 옷을 입은 크림 떡볶이까지 다양한 종류의 떡볶이를 맛볼 수 있는 떡볶이 페스티벌이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첫날에만 무려 9만 명이 다녀가면서 대구를 떡볶이의 도시로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최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콤한 맛이 매력적인 빨간 떡볶이부터 짜장 소스로 달콤한 맛을 입힌 떡볶이까지 각양각색의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철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처럼 평소 맛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떡볶이가 행사장에 한가득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특유의 달콤하고 매콤한 맛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떡볶이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시험 치면서 얻었던 스트레스 같은 것도 이렇게 떡볶이 먹으면서 풀고 되게 다양한 떡볶이를 맛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볼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좋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또 오고 싶어요, 다음에.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왔는데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은 작년보다 규모를 2배 이상 키우면서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즐길거리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되게 크고 체험할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볼거리가 많아서 재밌게 잘 놀고 하고요. 떡볶이도 되게 여러 개 먹어봤는데 다들 되게 단맛도 있고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특히 첫날에만 무려 9만 명이 축제장을 다녀가면서 대구를 떡볶이의 도시로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떡볶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대구의 맛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구청은 떡볶이를 북구 대표 음식으로 내세워 관광을 비롯해 관련 사업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대구 대표 장미축제인 장미꽃 필 무렵이 이번 주말 이곡 장미공원에서 열립니다. 판타지인 달서, 마법에 걸린 장미를 주제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곡 장미공원은 장미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입니다. 특정 꽃을 주제로 한 공원은 대구의 이곡 장미공원 하나뿐입니다. 2016년 당시 이곡 분수공원에서 장미를 테마로 한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이곡 장미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나들이 장소와 휴식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120여 가지 17,000그루의 장미가 공원 전체를 수놓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장미 한 송이가 내 얼굴만 하고 너무 향기가 좋아가지고 온 동네에서 애들하고 학부모님도 많이 오시고 어른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운동기구도 있고 장미공원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해마다 열리고 있는 장미축제, 장미꽃 필 무렵이 이번 주말 이곡 장미공원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판타지인 달서에 이어 올해는 그 두 번째 이야기 판타지인 달서, 마법에 걸린 장미를 주제로 대구 시민과 축제 관람객을 마주합니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이색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마법의 문 2세계 사진관을 시작으로 장미 매직쇼, 장미 벌룬쇼가 펼쳐집니다. 장미공원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요정을 찾는 프로그램 장미요정 픽픽은 요정 인형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원을 거닐며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오카리나, 우쿨렐레, 통기타 연주가 곳곳에서 열리고 장미 터널에는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전하는 사랑의 엽서가 전시되기도 합니다. 여름과 봄이 이렇게 교차하는 시기에 이 꽃들이 우리한테 주는 뭔가 이 선물인 것 같아서 많이들 오셔서 즐기시고 또 이렇게 기분 전환하셨다가 또 삶 속에서 또 활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공방과 예술인들도 축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여러 가지 즐길 거리도 접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즐기는 감동의 축제 2024 장미꽃 필 무렵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성군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앱을 가동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본인이나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달성군은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달성군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인적사항 등 세부 정보를 수집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유선 또는 방문 형식으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사업은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남부도서관이 초보자를 위한 영상 편집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상을 쉽게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문법 이해와 제작 방법 학습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이달에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청도군 청도초등학교에 있는 고 해병소령 이인호 현충비를 선정했습니다. 고 이인호 소령은 베트남전 당시 베트콩이 증대원을 향해 던진 수류탄을 홀로 몸으로 막아 대원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중구청이 개청 61주년을 기념하는 중구 구민의 날 기념 행사를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었습니다. 행사는 중구 구민상 시상과 축하 퍼포먼스, 구민 노래자랑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서구와 사단법인 누구나 햇빛발전, 달구벌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이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대구 시민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찾아가는 꽃 테라피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절꽃 화분을 홀몸 노인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